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근육과 신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부학 범위 내에서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우리가 외워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선택하지 마시고 근육과 신경에는 큰 틀로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들의 가벼운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쓱 훑어보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신경, 근막, 힘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중의 약 40에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은 전신에 약 650개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데 근육의 움직임은 이완시키는 것과 수축작용을 통해서 근육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육의 기능으로는 가장 먼저 운동의 기능이 있겠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기능이 있겠고 무의식 중에 심장의 박동이라든지 장의 운동으로 인해 소화가 발생하는 등과 같이 이러한 무의식 중의 운동이 발생하는 걸 합쳐서 운동 기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 유지 기능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하체의 근육과 몸통의 근육을 이용해서 이 자세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세 유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열 생산 기능인데 근육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서 있거나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체내에서 에너지를 소모시킬 때 열이 발생되는데 이를 체열 생산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오는 배뇨, 배변, 소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했던 무의식적 운동 중에 하나로서 장내에 위치해 있는 근육들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면서 배뇨, 배변, 소화의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기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운동 기능, 자세 유지 기능, 체열 생산 기능, 배변, 배뇨, 소화의 기능을 근육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근육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의식적으로 움직이느냐, 무의식 중에 근육의 움직임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수의근과 불수의근을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두 개로 분리해보면 가로 무늬가 있는 횡문근과 가로 무늬가 관찰되지 않는 평활근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횡문근은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빠른 수축으로 급격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활근은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없고 무의식 중에 꾸준히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게 평활근이 되겠습니다. 평활근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탄력성이 좋고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운동이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분리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심장에 있는 근육을 심장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장근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심장은 횡문근과 평활근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심장 박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고나 몸의 이상으로 인해서 신경의 이상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전기 신호를 주어서 심장 박동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횡문근과 평활근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는 게 심장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격근은 뼈에 붙어있는 근육으로서 횡문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에너지를 소모하며 체열을 발산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골격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장근은 내장기관과 혈관의 벽을 형성하고 있는 민무늬근으로서 무의식 중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내장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골격근이 움직임을 발생시킬 때 보조를 해주는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먼저 나오는 근막은 근육의 외부와 근육의 내부를 감싸줌으로써 근육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힘줄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근육을 연결시켜줌으로써 근육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뼈가 같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건초랑 점낭액은 근육이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을 몸의 신호로 바꾸고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우리의 몸에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뇌에서 보낸 명령을 각 기관들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경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경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신경계의 기능은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외부나 내부에서 발생한 자극을
인지하거나 감각하는 감각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인지된 감각이 어떠한 자극인지를 구분하고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결정짓는 통합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 기능은 통합 기능에서 결정된 반응을 각 기관에 전달하여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운동 기능이 되겠습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작은 단위로 내려가 보면 세포의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경세포를 부르는 이름을 뉴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런은 일반적인 세포의 원형과 타원형의 모양이 아닌 가시형 돌기를 갖고 있는 세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는 일반적인 세포와 모양이 다르듯이 다른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건 핵을 포함하고 있고 신경세포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공급해주는 몸통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돌기는 세포체 옆에 가시 모양이나 돌기 모양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외부 자극이나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는 수상돌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옆에 뉴런이나 다른 감각기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축삭돌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음 나오는 시냅스는 신경돌기 말단에 존재하면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서로의 정보 공유를 담당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신경초는 말초신경의 축삭을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말초신경의 재생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경계의 분류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중 중추신경계는 밖에서 오는 자극과 안쪽에서 생기는 자극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짓는 역할이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말초신경계는 외부에서 받아들여지는 자극과 내부에서 생기는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전달된 자극에 따라서 내려오는 명령을 각 기관들로 전달함으로써 반응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말초신경계가 되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체성신경계는 우리가 목을 움직이거나 팔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명령을 전달하는 기관을 체성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게끔 명령을 하달하고 있는 게 자율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안에서 뭔가 운동이 일어나는 내부 장기 기관들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는 부교감신경은 작용하지 못하고 부교감신경이 작용할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작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진 게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되겠습니다. 교감 신경은 우리가 주로 활동하거나 외부로부터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용하는 게 교감 신경이 되겠고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우리가 휴식을 취하거나 휴식을 필요로 할 때 작용하는 게 부교감 신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건 근육에서는 근육의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근육을 분류할 때는 수위근과 불수위근으로 구분하고 있고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는 횡문근과 평활근, 즉 민문이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는 심장근, 골격근, 내장근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심장근의 특징으로는 민문이근과 횡문근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특이점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신경계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신경은 어떤 건지 그리고 신경의 기능 세 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경은 크게 나누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눠지는데 말초신경은 다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눠지고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각 명칭들과 몇 번 신경이 어떤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지까지는 문제 출제 빈도에 비해서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보셔도 상관없겠지만 조금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수업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